안녕하세요. 사이캐스팅의 신성보입니다. 지난달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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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멘탈 헬스 분야의 프로페셔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명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차드son 박사님. 안녕들 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은 지난달에 미주 한국인 심리학회 그 가정 세미나에서 강의에 대한 이제 간략한 리뷰가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5월 가정 세미나에 닥터 최 선생님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강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채 선생님, 최명정 선생님이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에 대한 강의가 있으셨는데요. 오늘 두 분 선생님들의 그 두 강의에 대한 간략한 리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강의 그 리뷰에 이어서 멘탈 헬스 분야에 그 관심 있는 그 학생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멘탈 헬스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저스틴 최 박사님이 강의하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간략한 리뷰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5월 23일 이제 5월 카파 가정 세미나에서 저희 토픽 중에 하나가 ADHD 다루기,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커버를 했고요. 그 커버한 내용은 주로 이제 ADHD는 도대체 무엇인가, 증상이나 원인이나 그리고 검사는 또 어떻게 하는가, ADHD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컴퓨터 트레이닝, 그리고 페런팅, 그런 것을 좀 조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페런팅에서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1시간 남짓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좀 간추려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의 ADHD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ADHD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대부분 이제 두뇌 행정 능력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고 정리를 하고 충동 같은 것을 자제를 하고 일을 끝을 마치고 그런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이제 전두엽이 발달이 좀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줌으로써 점점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ADHD 가진 이제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부모들이 자녀가 이제 일부러 부모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제 반항을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은 ADHD를 가진 자녀도 스스로도 조용히 앉아있고 싶어하고 스스로도 정돈된 환경에서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자녀를 더욱 긍정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원적인 모습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효과적인 ADHD 자녀 연구법, 그런 쪽을 좀 커버를 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커버를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제 부부 이제 관계로 청의사 선생님께서 넘어가도록 할까요? 좀 더 설명해 주셔도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지금 청의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좀 더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잠시만요. 네.
ADHD 자녀 이제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양육법 중에 제가 제일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양육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스스로 이 정신 없어질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자녀 때문에 오히려 차분함과 집중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자녀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죠? lead by example이라고 그러죠? 보여줘야 됩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녀 행동이 반항에서 오는 게 아니라 증상에서 오는 것을 또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벽주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좀 서로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기대를 할 때 자녀가 해낼 수 있는 것을 항상 기대를 하고 자녀를 항상 소중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배울 수가 있고 변화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명확한 목표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규율을 항상 이해를 하고 따르기 쉬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칙은 한결같아야 되고요. 정리가 이렇게 잘 된 시스템 안에서요, 이제 ADHD를 가진 자녀들이 보통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상과 벌에 잘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좋은 상과 적합한 벌로 이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ADHD가 있는 이제 자녀들은 학교나 집에서 항상 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항상 듣기 때문에, 그리고 벌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칭찬과 상으로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ADHD 자녀들이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부모님의 작은 미소, 그리고 칭찬, 상, 사랑하는 모습, 그런 것은 자녀의 집중력 그리고 충동 자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은 최대한 줄이고 상을 주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ADHD 가진 자녀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하이퍼하기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렵고 늦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시청을 컨트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잠자기 한 1시간 전에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 갖고 노는 거라든지 컴퓨터, TV 같은 것을 좀 줄여주고 뇌가 좀 더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카페인 섭취도 없애고요. 활동량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잠자기 전에는 줄여주고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자기 한 10분 정도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이제 편안함을 주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은 라벤더나 아로마 테라피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테라피 클리닉에서 자주 들리는 이제 자연의 소리, 네이처 사운드라든지 뒤에서 배경에 깔리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잔잔하게 깔려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외에 뭐 스포츠를 목욕한다든지 그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도 커버를 했었습니다. 네. 되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전 선생님이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에 대한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많은 그 결혼하신 분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행복한 부부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식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많은 부부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행복한 부부는 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별로 그렇게 없다. 또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그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면인데 실제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각자 자라온 환경에서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얼마만큼 잘 맞춰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있어요.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이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런 마음이 밑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부부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갖게 됩니다. 살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만약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전에 정말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내 비밀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비밀을 얘기했는데 싸움을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바로 신뢰나 존경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안전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가 나시면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또 신체적으로 협박하고 때리든지 말로 이제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안정감이 없어지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까지 사실 그 많은 논문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그 한인 부부에 대한 얘기를 또 일반적인 부부라는 그 관계가 어떤 점이 정말 중요한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행복한 부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만약에 5가지 좋은 관계를 하면서 한 가지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부라면 아주 이상적인 부부래요. 그러니까 5가지가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한 번이 좀 싸움을 한다든지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각도에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상당히 잘 살고 있는 부부랍니다. 결국 어떻게 그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70%는 그 불화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크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좋았던 5개가 어느 사이엔가 슬슬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1개 나쁜 게 점점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똑같은 걸 갖고 자꾸 되풀이하게 되고 거기에 패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이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각자가 서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이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냉정하게 굴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이 내가 들어가도 본척 만척 오히려 컴플레인만 그렇게 많이 할까? 이런 관계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에서 이 갈등과 또 사랑이 많은, 비록 갈등이 많이 있어도 연구에 의하면 사랑을 표현을 자주 하는 부부들은 그게 방패가 된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 부부의 어떤 그 부정적인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쪽으로 몰지 않게끔 뭔가 도움을 준답니다. 그 사랑을 표현을 자꾸 할 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공감을 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화를 내기 이전에 저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라는 공감만 형성해 준다면 틀림없이 부부관계는 바로 그런 일을 전하고 이복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바로 쉽고도 어려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특히 네. 특히 부부가 처음에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좋은 마음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잖아요. 쌓이잖아요. 네, 쌓이죠. 세월이 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이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를 만약에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은 감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표현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한 번을 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어떤 일로 또 화가 났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저 사람은 또 저러는구나. 정말 내가 숨 막힐 것 같은, 내가 차라리 나가야지. 많은 남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피하는 겁니다. 그 갈등에 다시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 남성분이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좀 깊게 쉬고, 당신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좀